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보상왕입니다. 야, 요즘에 국제정세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참 정신없는 연말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예, 제가 얼마 전에 있었던 일 하나 알려드릴게요. 저한테 어제 전화가 왔는데 뭐라고 전화가 왔냐면, 안녕하세요, 저 3년 전에 전화드렸는데 저 아시겠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모님 목소리가 원체 우아하셔가지고 목소리를 들으니까 알겠더라고요. 아마 저희 나이 또래는 아시다시피 내비 잘 안 켜고 가거든요. 50대 넘어가면. 그러다 보니까 목소리로 기억하고 또 사모님을 현장에서 만나니까 그분이 기억이 나는데, 그분이 저한테 하신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아파트를 짓게 되면 일정 세대 이상 있으면 뭐 유치원을 진다든가 학교를 진다든가 또는 통행로 같은 것들을 수용을 하게끔 해줘요. 그런데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어요. 길이 나게 되면 본인의 집이 자녀지로서 상당히 안 좋게 남게 된다. 이 주민들한테 상당히 심각한 문제다 라고 했는데, 그때는 돈 좀 받는다고 들으니까 제 말에 별로 신경을 안 쓰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지금 뭐라고 하시냐 하면, 어제 전화 온 거예요. 이거 좀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겠냐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내가 하나 여쭤볼게요.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여기서 여러분들 제가 잠깐 정리해 드릴게요. 준공이 나고 나서 1년 안에는 자녀지 매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준공이 나고 나서 1년이 지나면 어떠한 권리도 없다는 거예요. 저한테 얘기하시는 것 중에, 우리가 뭐 도로가 나고 뭐가 났는데 자녀지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해갖고 땅이 뭐 빗물이 차고 막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거든요. 반드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될 건, 공사 중에 되도록이면 이 자녀지에 대해서 뭐 소음이 생긴다든가 뭐 분쟁이 있는다든가 할 때는 공사 중에, 그리고 공사가 완료되고 1년 안에 이 일을 제기하셔야만 권리를 찾는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 집들은 어떻게 됐냐면, 땅이 뭐 이상해, 뭐 나비 넥타이처럼 한 30 몇 평 남고 뭐 이런 집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그분들이 안 받으셨던 이유가 왜 안 받았을까요? 더 줄 줄 알고. 아니, 땡길 때 땡기고 밀 때 밀라고 적당히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거는 모를 땐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라고 반드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이번에 두 번째, 토지 보상을 받고 돈도 빨리 써야 되는데, 소위 말해서 협의기간이나 사업승인으로부터 1년 안에만 감정평가를 하면 되거든요. 그럼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게 6개월 지나고 8개월 지나도 별 말이 없어. 그러면 내가 생각했던 사업적인 거나 돈 쓰는 거하고 차질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압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조속 재결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법적으로 보통 토지보상금 줄게라고 하는 게 보통 30일 정도 됩니다. 조속 재결 신청을 넣으시면 시행사한테 넣는 겁니다. 사업을 시행한 사람.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우편물을 받고 60일 안에 토지수용위원회에다 우편물을 전달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게 60일이 넘어서 전달하면 어떻게 되냐? 법률 이자 12%가 붙습니다. 그러면 사업시행자 입장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보내겠죠? 그래야 빨리 공고가 나고 고시가 나서 수용 재결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는 반드시 협의 기간이 끝나는 날 조속 재결을 넣으시면 사업이 빨리 된다 라는 거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조속 재결이 들어갔잖아요, 60일 안에. 그러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나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무엇을 하냐? 우리한테 우편물을 보냅니다. 의견서를 내라고. 그러면 우리는 우편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안에 의견서를 내셔야 됩니다. 15일 안에 안 내면 어떻게 된다? 끝난다. 늦어도 괜찮아가 아니라 이 사건은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15일 안에 뭘 해야 돼? 그러니까 3명의 감정평가사가 내린 내 그 협의 금액을 달라고 요청하는 시간이 한 보름 걸려. 그러니까 미리미리 준비해야 15일 안에 써서 낼 수 있다. 16일 되면 어떻게 되냐? 안 된다. 15일 넘어서 1시간 넘으면 어떻게 되냐? 안 된다. 라는 걸 여러분들이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통계적으로 하나 말씀을 드리면요. 뭐 지방은 같은 경우는 모르겠지만 서울이나 이 수도권 같은 경우는 이의 신청하는 확률이 약 70%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국가로부터 정부로부터 받는 돈이 협의금액이라고 했잖아요. 그거를 갖고 이의 신청하는 사람이 70%라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하나 얘기해 볼게요. 10명 중에 7명이 이의 신청을 한다는 것은 처음에 협의기간이 올바르다는 겁니까? 아닙니까? 올바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토지보상법에는 불고불리 처음 협의금액보다 떨어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처음에 만족하지 못한 금액이 나오기 때문에 대부분 수용재결, 이의재결, 행정소송을 열에 7명은 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중에 이런 거 여쭤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토지보상 받는데 내가 받을 수 있냐, 뭐 가압류 잡혔는데 내가 받을 수 있냐, 뭐 이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내가 내 이름이 정확하잖아요. 그러면 주는 게 맞아요. 근데 만약에 거기 가압류나 가처분이 걸려 있잖아요. 그러면 사업시행자는 무조건 어떻게 한다? 공탁한다, 법원에. 니들이 싸우든 지지고 볶든 난리를 치든 그건 니들이 알아서 해라 해서 공탁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럼 공탁했을 때 유효기간은 언제냐? 10년입니다. 10년이 지나면 어떻게 된다? 국고로 환수된다. 그리고 요즘에 여러분들이 이건 인터넷 찾아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요즘 지금 이슈되는 게 뭐냐면 건축물 양성화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 양성화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옥상에 뭐 컨테이너를 갖다 놓으셨던가 또는 뭐 이렇게 지붕을 얹어 놓으셨던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들이 보면 5년에 한 번, 뭐 10년에 한 번 이렇게 해갖고 한시적으로 양성화를 해줘요. 근데 이번 연도에 그 양성화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양성화할 수 있으니까 왜 그거를 말씀드리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토지보상 할 때 이행강제금이라든가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건 뭐냐면 가축, 차양, 건물에 달아낸 것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로 벌금을 때립니다. 요번에 양성화를 하셔야만 토지보상 되신 분들이 그로 인한 권리도 찾으실 수가 있어요. 예. 그리고 이행강제금은 계속 부과할 수가 있거든요. 해마다 말을 안 들으면. 그래서 요번에 각 집들, 특히 어머님, 아버님 사시는 집들 보면 막 여기저기 달아낸 거 많잖아요. 막 그런 거 요번에 양성화 시킬 수 있으시니까 그거 찾아보고 도움 받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토지보상을 하다 보니까 그래도 아무래도 토지보상 관련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으면 이건 원체 많이 알고 있지만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수용재결서라는 걸 받잖아요. 내가 받은 날부터 그거를 들춰보시면 맨 뒷장 앞장을 보시면요. 수용개시일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수용개시일 안에 공탁이 되든 또는 사업시행자가 됐든 누가 됐든 그날 안에 돈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날 안에 돈을 안 주면 어떻게 된다? 사업 없어진다. 사업 실효된다. 이 사업 없어짐으로 해서 손해난 거 누가 책임진다? 사업 시행자가 책임진다. 그런데 내가 이걸 받잖아요. 이 용지를. 그러면 언제까지 이의 신청해야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첫째, 수용재결에서 이의재결을 할 때는 30일 안에 의견서 제출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의재결에서 행정소송 갈 땐 60일 안에 제출하셔야 돼요. 왜? 하루 1시간 1분이라도 늦으면 안 된다. 그리고 만약에 이의재결 가기가 귀찮다 이러면 수용재결해서 바로 행정소송 갈 수 있어요. 그때는 며칠? 90일. 그런데 여기서 제가 계속 얘기했던 방송 중에 했던 얘기가 이의후보 말씀드렸거든요. 이의후보. 너는 나한테 돈을 줬는데 나는 너한테 돈을 다 못 받았어. 이거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걸 어디다 써야 되냐? 공탁회 가면 쓰는 난이 있으니까 상관이 없어요. 쓰시면 돼요. 그런데 여기서 그러면 저 시행사에서 시공사에서 돈 준다 그러는데 누구한테 써야 돼요? 상관없어요. 돈 주고 그 서류 받는 사람 있죠. 아무한테나 그 확인만 받으면 돼요. 그 사람이 꼭 법원 공무원일 필요 없다 이거예요. 네? 그러니까 솔직히 사실상 하기 힘들어요. 이게 봐봐요. 만약에 제가 지금 토지보상 했잖아요. 저도 우리 직원들이나 사무실에 맡겨요. 왜 맡기는지 알려드릴게요. 첫째, 도면, 종단면도, 횡단면도, 평면도
3명의 감정평가사가 한 평가 내용, 이것만 해도 벌써 6개죠. 그죠? 그런 다음에 이제 뭐 사업 인정이 언제 났고 이런 거 볼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내 땅, 내 집, 내 건물에 대해서 어떤 게 부족했고 많았는지 이거에 대한 것들이 필요하죠. 거기다가 원가법을 따지거든요. 주택은.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 엑스레이를 내가 보잖아. 내 의사가 아니야. 근데 뼈 따고 부러진 건 보여. 근데 아무래도 의사가 더 잘 보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선생님이 이 방송을 보시고 야, 나 섬세해. 이래갖고 감정평가사가 뭐 가로 조건, 뭐 접근 조건, 뭐 비교 표준, 기타 요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다 본다면 아, A 평가법인은 1.0, 0.9, 1.3 이거를 본인이 판단하면 돼요. 1.3이라는 게 별 게 없어요. 나는 130원에 놓은 거고 나는 120원에 놓은 거고 나는 100원에 놓은 거야. 근데 얘는 0.9원, 왜 90원에 놨어? 왜 90원에 놨지? 이거를 보고 그거를 언어적으로 유치원생도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적어내면 되는 거예요. 꼭 이렇게 이슈가 많은 것도 있지만 단순한 것도 있잖아요. 그런 건 이제 본인이 해도 되겠지. 근데 복잡한 건 이제 전문가한테 맡기시는 게 좋죠. 네, 오늘은 제가 기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기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이런 기간을 놓치면 더 이상 어떠한 것으로도 항변할 수 없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아까 그 수용재결 그 의견서 낼 때 적으라고 한 거 기억나시죠? 미리 정보공개 청구해갖고 3명의 평가법인에 대한 엑스레이 뽑아서 내가 불합리한 점을 적으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잊지 마셔야 될 거. 수용재결에서 누락된 내용을 갖고 이의재결에서 올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이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수용재결할 때 가만히 있어도 된다. 알아서 오른다. 그리고 이의재결이나 행정소송에서 가서 다투면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수용재결에서 내가 아픈 부위를 얘기해야만 그 얘기를 갖고 이의재결에서 다툴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의 신청을 하거나 뭐를 할 때는 수용재결 단계에서 뭐 어디가 부족하다, 어디 보상금이 적다, 어떠한 대책을 세워달라, 요때 이루어지지 않는 건 이의재결할 때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야만 행정소송 가서 그 내용을 갖고 다룰 수 있다. 오늘 이 말씀을 드린 취지는 저희가 보면 이의 유보를 안 적는다든가 시간이 지나가고 저한테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게 법적으로 정해진 부분이라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기간 도가하지 마셔라 라는 부분에서 오늘 잠깐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들 25년 한 해도 고생하셨습니다. 물론 며칠 얼마 안 남았지만 고생하셨고요. 26년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조금 더 우리 삶이 좀 편해지고 나아지셨으면. 왜냐하면 저도 두 명의 대학생을 데리고 있는 아빠로서 참 이 경기가 쉽지 않다는 걸 몸소 느끼고 있고요. 그래서 진짜 먹고 사는 게 조금 나아지고 여러분들 권리를 조금 더 제대로 찾는 조금 일조할 수 있는 보상이 됐으면 좋겠고, 아무튼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